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를 단번에 부자가 될 일확천금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가상화폐를 통해 소위 대박을 낸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들은 뒤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투자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 투자가 2030 세대의 취업난, 주거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는 절박한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가 유일한 계층 사다리다. 젊은 친구들이 식당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폐 시장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은 가상화폐가 아닌 우리의 두 발이다. 여러분도 오늘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코인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특별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고기 사랑하시죠? 자, 고기를 고르는 방법부터 먹는 방법까지 유튜버 정유광, 박준건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상담 준비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찾아온 홈술 문화, 알코올 중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고기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요? 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적으로 소고기는 13kg, 돼지고기는 26.8kg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먹은 고기가 매번 맛있으면 너무 좋지만 가끔 잘못 굽거나 잘못 골라서 조금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고기 고르는 방법부터 먹는 방법까지 이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유튜버 정유광, 박준건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기 전문 유튜버 정유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출연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디오 출연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아,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 네, 그렇네요. 야, 이 고기 굽는 유튜버인데 채널 구독자 수가 52만 8천 명. 고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채널을 개설하게 된 것도 고기를 좋아해서 그러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정육업을 시작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됐는데요. 아, 예. 과거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SNS 상에다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취미로 좀 했었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글로만 작성을 하다가 이게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유튜브를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취미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갑자기 구독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고기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52만 8천 명, 거의 뭐 꿈의 숫자인데 돈 많이 버시죠? 아닙니다. 진짜 그 정육점 하시던 분이었네요? 네, 제가 직접 운영을 한 건 아니고요. 운영한 건 아니고 거의 직원으로?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훗날에 좀 고깃집 개업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있지는 않지만요. 언젠가 준비와 그 기준이 잡힌다면 작지만 좀 강력한 한번 고깃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다양한 그 고기 관련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고기 중에 소, 돼지, 양, 닭도 있는데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단 돼지고기가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좋아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돼지고기, 그 중에서도 삼겹살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 아침부터 이게 너무 배고프네. 저는 거의 소를 너무 좋아해서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죠. 체력 보충을 위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먹는 편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많이 먹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라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보니까 그 무쇠판과 5,000원짜리 다이땡 후라이팬으로 고기를 굽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같은 고기를 두 가지 도구로 구웠을 때 비슷한 맛이 납니까? 실제로 영상으로 테스팅을 했을 때 맛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고기를 많이 구워봤기 때문에 이제 불 조절이나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오늘 굉장히 많네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질문들 많은데 0507번님
정유광 완전 팬인데 라디오도 나오시네요. 목소리 좋다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고깃집에서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정육 관련된 일을 이제 10년 넘게 하시고 또 네.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면 고기가 안 질립니까? 혹시 다른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원래 다 가리지 않고 잘 먹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신기하게 고기는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영상 촬영 이외에도 그냥 식사를 할 때도 고기 반찬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대반전으로 회가 더 좋다 이러면 재밌을 텐데. 그럼 이제 회유광으로 바꿔야 되네. 회유광.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기 굽는 초보들도 고기를 잘 구울 수 있는 방법 궁금한데 네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는 삼겹살. 네. 이 삼겹살 잘 굽는 방법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은 초보자분들께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단연 고기 원육이고요. 예. 두 번째는 불판, 세 번째는 굽는 법입니다. 예. 좋은 고기를 준비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좋은 삼겹살은 우선 지방색이 유백색으로 깔끔하고 찰기가 느껴져요. 색이 깔끔하다. 네, 맞습니다. 예. 고기가 흐물텅거리거나 육색이 옅은 색을 띠는 것보다 진한 색이 좋습니다. 그 색깔이 조금 빨간색으로 갈수록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금 더 선홍빛이라든지 조금 더 짙은 갈색에 살짝 가까운 것들이 풍미도 좋고 육향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 다른 굉장히 시사 이런 분들 나왔을 때도 메모 안 하는데 네네네. 오늘 메모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홍빛을 좀 강하게 띄는 게 좋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판은 대부분 일반 가정용 얇은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쇠팬이나 아니면 3중이나 5중 스텐팬을 추천드려요. 무게가 있는 단점은 있지만 두꺼운 불판이 열 보존율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고기가 맛있게 구워집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굽는 방법인데요.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 이런 속설이 있죠. 근데 얇은 고기에는 해당되지만 웬만한 고기들은 자주 뒤집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일 궁금했는데. 맞습니다. 자주 뒤집어주면서 겉면에 이제 마이야르라고 하는 일명 그 맛을 만들어주는 갈색화 반응을 일으켜주는 게 좋은데요. 그다음 불판의 그 열의 세기는 너무 강불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판이 한번 달궈지면은 그 이후서부터는 중불에서 중약불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팁이다. 중불에서 중약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삼겹살은 여러 번 뒤집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얇은 고기는 상관없지만 두꺼운 고기일수록 자주 뒤집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저 진짜 이거 해서 진짜 맛있게 먹을래요. 네. 저녁에. 아니,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제가 뭐 고기는 저는 잘 굽습니다만 네네. 이제 뭐 펜션 같은 거 가면 이렇게 판에 굽잖아요. 네네. 숯불 이렇게 해서. 숯불 해서. 저는 고기가 늘 타더라고요, 그게. 네네. 잘 굽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대부분 초보분들께서 이제 숯불에다 구우실 때 불쇼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맞아요. 네네. 이게 대부분 이제 숯불이 좀 중요해요. 숯이 중요한데요. 숯을 처음에 착화시킬 때 충분히 겉면에 흰재가 보일 정도로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적어도 네, 적어도 30분 이상은 착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불이 활활 날 때 구우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만 좀 지키셔도 이 불이 나는 그 그을음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불판 그릴에 삼겹살 구울 때 그냥 그릴 위에 바로 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호일 같은 거를 좀 깔고 굽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릴에다가 그냥 굽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네네. 뭐 이렇게 약간 불쇼가 발생할 경우에 한 번씩 옮겨주면서 예, 한 번씩 방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펜션 저 놀러 가야겠네. 네. 고기 먹으러.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좀 덜 익혀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네네네. 게 맞는 겁니까? 요즘 흔히들 이제 맛집이라고 하는 고깃집들, 돼지고기집들을 보면은 예. 실제로 손님들이 드실 땐 모르지만은 구워주시는 분들이 살짝 덜 익혀서 주시거든요. 네, 일단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양돈 농가의 사육 시스템이 선진화도 되었고요. 예. 작업장의 위생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미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과거부터 돼지고기를 차별화시켜서 어떤 요리들로, 특정 요리들로 예. 덜 익혀 먹었고,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맛집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생물 특성상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을 정리하면 좀 돼지고기도 좀 덜 익혀 먹어도 된다 이제는.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삼겹살 잠 굽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소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돼요? 소고기요. 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덜 익혀 먹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바짝 익으면 뻑뻑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이 소고기 뭐 스테이크를 예로 들었을 때 예. 개인적으로 가정용에 이 탐침용 온도계 하나는 꼭 추천드리고 있어요. 온도계요? 예, 온도계인데 찔러가지고 그 내부의 온도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온도계가 있는데요. 온도계.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땡이소 다이땡. 다이땡에서도 다이땡.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네네. 그걸 하나 구비하시면은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눌러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완벽한 온도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온도로 그 고기의 그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혹시 뭐 요즘 저녁 이럴 때 바쁘십니까, 요즘? 요즘요? 예. 고깃집 한번 가시죠. 제작진하고. 어디 근처 한번 가시죠. 네네. 요즘 그 토마호크를 가정에서 또 많이 구워 드시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두꺼운 고기가 잘 익을지 좀 궁금해요. 네네네. 굉장히 큰 고기인데 포털 사이트만 검색해도 실패담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어떻게 구워야 됩니까, 이거? 아무래도 두께도 있고 이제 뼈가 붙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쉽게 도전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일단 구매하실 때 이 고기마다 스펙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스펙이라고 하면은 토마호크도 이제 뼈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길이가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놀러 가서 야외에서 드실 때는 뼈 길이가 긴 거를 구매하셔도 상관없지만 좀 뼈 길이가 짧은 게 좋고요. 짧은 거. 뼈 길이가 짧으면은 웬만해서 에어프라이어에도 이 고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정에서 에어프라이어 한 대씩 다 한 대쯤 있다 보니까 에어프라이어의 온도 저온에서 한 100도 정도에서 100도. 네, 약 한 30분 정도 이제 리버스 시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팬에다가 바로 굽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의 온도를 미리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굽기 온도를 맞춰주고 그 다음 팬에다가 겉면만 굽고 바로 드시면 되는 그런 조리법이거든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뤘었는데 가정에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정말 완벽한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에어프라이어에 100도 정도에서 30분 정도 굽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으로 살짝만 익혀서 이 100도 정도에서 구우면은 겉면이 이렇게 바삭하게 익지가 않고요. 그냥 일반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마치 수육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구워지는데 안쪽은 이미 내가 원하는 뭐 미디움 레어 이런 온도가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계속 소고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심이 가득한 방송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는 온도계 말씀하셨고 의문이 드는 게 이건 소고기는 몇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돼지고기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고기가 얇으면 한 번만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고기가 두꺼워질수록 자주 뒤집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작진에게 조만간 소고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같이 먹으러 가죠. 이번 이제 캠핑 최근에 많이 하시고 또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캠핑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야외에서 먹을 때 어떤 점을 생각해서 고기를 좀 골라야겠습니까?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 대부분 숯불에 고기를 많이 구워 드시기 때문에 고기 두께는 적어도 2.5에서 3cm 정도 되는 두툼한 고기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에서 3cm 정도. 좀 두꺼운 고기.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삼겹살, 목살이 또 맛있지만은 특수 부위 중에서 갈매기살, 항정살, 가브리살 등이 있죠. 이 부위들을 구매하는 곳에 요청을 하셔서요. 커팅하지 말고 통으로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통으로요? 네, 통으로. 통으로 이 특수 부위를 그 숯불에 통으로 구워서 드시면은 훨씬 더 풍부한 육즙과 식감을 느끼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너무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부위는 가성비 갑이다. 정유광이 추천하는 가성비 갑 부위. 소고기 좋고요. 돼지고기, 양고기 등등 가성비 이 부분은 최고다. 이런 부위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가성비 하면은 돼지고기 부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앞다리살을 추천드립니다. 앞다리살? 앞다리살 부위가 대부분 찌개용이나 뭐 제육볶음 이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앞다리살에서도 구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해서 소로 따지면 이제 부채살하고 뭐 꾸리살이 있는 쪽의 부위인데요. 예. 그쪽 부분은 쫄깃하면서도 이 부드러운 식감이 굉장히 일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껍데기가 붙어 있는 앞다리살을 구매해서 한 2.5에서 3cm 두툼하게 커팅해서 구워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예.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늘 고깃집 가면 삼겹살 먹고 네네. 끝에 이 돼지 껍데기에다가 예, 약간 이제 소주 한 잔 더 기울이면서 먹는데 돼지 껍데기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돼지 껍데기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예. 저는 돼지 껍데기를 생으로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양념 오해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돼지 껍데기 이제 뭐 간장 양념도 하고 이렇게 양념해서 맞아요. 많이 그렇죠. 먹잖아요. 나오죠. 예. 근데 그 돼지 껍데기 중에서도 삼겹살에서 나오는 껍데기와 그다음 돼지 등심에서 나오는 껍데기가 있는데요. 그쪽 껍데기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념을 해서 먹진 않고 그냥 소금 정도만 뿌려가지고 소금구이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게 먹었을 때가 소주 안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은 콩가루에 많이 이렇게 묻혀서 드시더라고요. 맛있죠. 네. 예전에는 삼겹살, 목살 이런 부위를 주로 먹었다면 요즘은 그 특수 부위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 추천하는 특수 부위도 있습니까? 네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항정살, 가브리살, 갈매기살도 있지만 요즘 뼈가 붙어 있는 부위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뼈등심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뼈등심이요? 예. 그 부위를 추천드립니다. 그 부위는 이제 좀 몇 가지 부위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뭐 등심, 그다음 등심 덧살, 그다음 삼겹살하고 갈비살 쪽을 같이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위입니다. 예. 얼마 전에 한 고깃집을 갔는데 오돌뼈 삼겹살인가요? 오돌 삼겹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네. 고기 먹으면서 뼈도 좀 씹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고기도 굉장히 매력적이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삼겹살에서 아마 오돌뼈 부위를 좀 추려가지고 고기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이렇게 다지거나 해가지고 그걸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네. 자, 소고기 고를 때 마블링이 많은 고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등급체계 특성상 마블링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1등급 또는 2등급의 소고기도 사육 과정에서 잘 길러졌다면 좋은 육질과 적당한 마블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블링이 많은 고등급의 원육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2915번님께서는 저도 메모 중 이렇게 열심히 라디오 들은 적 처음이에요. 남편에게도 다시 듣기 들려줄 겁니다. 오늘 다시 듣기 빨리 올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유튜브 다시 보기도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남편분께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3883번님. 소고기 구울 때 위에 물기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만 뒤집어서 먹어야 맛있다는 속설이 틀린 말이었나요? 배신감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못 살아왔나 봐요. 라고 조금 맞지 않은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그게 육즙이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뒤집는 방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한데요. 이게 가정마다 또 불세기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맹신하고 굽다가 겉면이 다 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자주 뒤집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네,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배신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7968번님께서는 그저께 친구들과 한우 40만 원어치 먹고 왔는데 또 먹고 싶네요. 미디어 레어 좋아하면 내부 온도는 몇 도 정도 돼야 됩니까? 라고. 미디움 레어면은 한 60도 이상 정도 보시면 되고요.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 네. 자, 미니맘님께서는 온도계 또 구입해야겠다고 하셨고요. 여러 숙성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드라이 에이징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건 뭐 각각 선택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고려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우선 요즘 유행을 타고 있는 게 이제 웨데이징, 드라이에이징 이런 숙성인데요. 웨데이징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숙성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마트나 정육점에서 접했던 고기들이 대부분 웨데이징 숙성육입니다. 진공 포장한 고기를 저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숙성하는 방식인데요. 전문가가 조금 더 체계적인 숙성 방식을 거치면 더 맛있는 웨데이징 숙성육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징은 이제 국내에서 유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숙성법이지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숙성을 해왔습니다. 웨데이징과는 다르게 원육을 냉장고에 노출시켜서 이제 온도, 습도, 바람을 컨트롤하는 방식이고요.
겉면은 자연스럽게 건조가 되면서 이제 외부에 좋지 않은 미생물을 차단시키고 내부 속살을 숙성시키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드라이징은 이제 숙성 기간에 따라 특유 진한 육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약간의 호불호는 있습니다. 웨이징에 비해서 진한 육향하고 감칠맛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예. 네. 고기를 한 번에 많이 살 때 냉장육을 샀다가도 냉동 보관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냉장육을 냉동하다가 먹으면 뭔가 좀 아까운 느낌도 드는데 네네. 냉동육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고기를 냉동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해동 과정인데요. 네, 해동. 네, 맞습니다. 대부분 전자레인지 또는 온수에 빠르게 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이렇게 해동이 될 경우에는 고기 세포 조직이 파괴되면서 육즙하고 이 수분의 방출량이 많아져가지고 고기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고기를 드시기 전날에 미리 냉장고에 천천히 완만 해동시키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 그러면 고기 조직의 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기존 냉장육의 품질과 거의 가깝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기 먹을 계획이면 전날 그냥 냉장고에 좀 넣어두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2893번님,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인데요. 왠지 인덕션 불 조절하면서 고기 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겉바 속촉이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7864번님, 이 질문에 답변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말고기도 마블링이 있나요? 그리고 말고기는 어느 부위가 좋은가요? 라고. 말도 취급하십니까, 혹시? 네네. 제가 취급하진 않지만은, 예, 그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몇 번 먹어봤는데요. 예. 말고기도 마블링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네. 비육이라고 해서 예. 곡물 사료를 이제 후기에 먹여요. 예. 네, 그 곡물 사료를 먹임으로써 그때 마블링이 축적이 되는 건데요. 제주도의 어떤 이제 유명 맛집들에 가보면은 말고기도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질기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맛있는 부위들, 등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위들이 소고기처럼 나눠집니다. 그렇군요. 말도 취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유튜버 정유광, 박준건 씨와 함께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 듣고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세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문제는 가상화폐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2013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만든 가상화폐로 당시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동물의 이미지를 마스코트로 정하고 가상화폐 명칭도 여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 이 가상화폐의 이름을 딴 땡땡데이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많은데요. 이 가상화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돼지코인, 2번 도지코인, 3번 비트코인. 자, 보기 이렇게 드렸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찾아온 홈술 문화, 알코올 중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